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네, 우리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부분들만 핵심적으로 딱 배우고 그리고 넘어갑시다. 선사시대부터 여러분들 시험범이에요. 맞죠? 그렇죠? 선사시대에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있는데,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때 우리 사회가 어떤 식의 사회였냐? 구석기 시기는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돼서 이제 무리 생활을 하는 평등 사회였었다. 무리 사회, 평등 사회였다. 자, 그리고 신석기 시기도 마찬가지로 신석기 시기 때 뭐가 시작돼요? 자, 빙하기였었던 구석기가 끝이 나고 간빙기가 도래하면서 우리 인류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어떻게 하면은 식량을 매일매일 노력해가지고 사냥을 해야지만 얻을 수가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농사를 통해가지고 식량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시기에는 농사가 시작돼요. 엘빈 도플러의 제3물결 그리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도 이 신석기는 인류 역사상 엄청난 혁명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 시기에 농사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하게 돼. 이동하지 않아요. 정착 생활을 한다. 이동은 언제 했다? 구석기 때 이동했었다. 따뜻한 곳을 찾아가지고 계속 이제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이동을 했었는데, 신석기 시기 때는 정착 생활을 시작했었고, 요 시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사회였다? 그렇지, 평등 사회였었다. 네, 종이 한 장. 우리 연우가 지금 종이 한 장을 물어봤는데요. 연우 데스크 앞에 보면은 프린트기 위에 네, 종이가 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 청동기 때부터는요,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시족끼리만 뭉쳐가지고 살았잖아. 그치? 무리 생활을 했잖아, 시족끼리. 근데 요 시족 사회가 점점 커지면서 자그마한 나라가 생겨. 요거 이제 군장국가가 생겨나요. 군장국가. 그래서 계급사회가 시작되는 거야. 무슨 사회? 계급사회에 신분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었다. 자, 군장국가에서 철기로 가면서, 철기 하면은 무슨 시기라 그랬어? 고구려 백제 신라? 요때는 아니고, 고조선 후기죠. 바로 위만조선이 되겠습니다. 위만조선. 자, 그래서 이 위만조선 시기,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나라에서 우리 고조선 영토에다가 한군현을 설치했었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연맹왕국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연맹왕국 시기면은 당연히 계급 사회겠죠. 하지만 연맹왕국에서 포인트가 있어. 왕의 힘이 강하지 않아? 왕의 힘이 강하지는 않아요. 왕의 권력이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석기 시기 때의 대표적인 도구 뭐가 있어요? 그렇지, 집게, 주먹도끼 등이 있습니다. 돌을 깨트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된 소리, 깬석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석기 시기 때는요, 돌을 갈아서 사용하죠. 한자로 하면은 마제석기라고 하는데요. 간석기. 대표적인 것들 뭐 있어요? 돌을 갈아가지고 만든 거, 뭐 갈판과 갈돌, 아니면은 요렇게 생긴 이거 뭐예요? 네, 가락바퀴. 요런 것들이 이제 간석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요것뿐만 아니라 이때부터는 농사를 시작했잖아. 농경 생활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뭘 써요? 그렇지, 농기구도 쓰고, 그리고 식량을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조리를 할 때 쓸 목적으로 토기를 만들게 돼요. 이 신석기 시기의 대표적인 토기는 신석기 시기 후기에 나타나는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생선의 뼈다귀로 싹싹 예쁘게 빗는다고 이야기했었죠. 그쵸? 자,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청동기 시기 하면은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보세요. 청동기 시기 때도 간석기를 써, 얘들아. 대표적인 간석기가 뭐라 그랬어? 왜 대답이 없으시죠? 그렇지, 반달돌칼. 반달돌칼이 되겠습니다. 자, 반달돌칼의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계속 문제 풀었잖아요. 봤죠? 이렇게 반달 모양 칼에다가 구멍이 2개 나 있어요. 이 구멍에다가 선생님이 뭐라 그래서 식물 뿌리나 줄기 같은 거를 막 비벼가지고 안에다가 넣어 놓는다고. 그래서 나처럼 사용한다. 아, 요 반달돌칼 청동기 시기 때 사용했었던 간석기가 무엇을 나타내는 거야? 벼농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야. 선생님 잠시만요. 신석기 시기 때 농사가 시작됐었다 그랬는데 그럼 이때는 대체 무엇을 농사 지었던 건가요? 조나 피, 수수 등을 농사 지었었습니다. 벼농사가 시작됐던 시기가 아니고 요거는 시험 문제 1타예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포인트니까 꼭 짚고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나서 청동도 사용하죠. 청동 뭐가 있어요?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동기 시기 하면은 중요한 게 있어.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최초의 나라가 등장해. 그 시기, 청동기 시기부터 우리나라에 최초의 국가가 등장한다. 구체적인 시기로는요, Before Christ, 기원 전 2333년이 되겠습니다. 바로 어느 나라야? 그렇지,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는 거야. 고조선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 크게만 짚으면요,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군, 완검.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한국을 빛낸 500명의 위인들에서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단군 할아버지 이름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었어? 단군은 무슨 뜻이야? 그렇지, 제사장이야. 왕검은 무슨 뜻이야? 그렇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통치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재정일치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팔조법 시험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팔조법 아직까지 이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팔조법 내용 중에 3가지밖에 되지 않죠. 사람을 죽인 자는 똑같이 어떻게 해요? 죽인다. 자, 그리고 도둑질을 한 자는 어떻게 해요? 노비로 삼거나 용서를 구하고자 하면은 50만 전을 낸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팔조법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 아, 생명력을 중시했구나. 생명을 중시하여, 이것은 즉 무슨 뜻이랑도 이어진다 그랬어? 노동력을 중시했다. 자, 노동력 중시. 그리고 50만 전을 낸다. 화폐가 있었다. 화폐가 있었다. 그리고 노비로 삼는데 그럼 뭐도 있었던 거야? 신분제도 있었던 거지. 그치? 신분제도 있었다. 신분제 계급이 있었다.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또 뭘 알 수가 있어요? 많이 알 수 있어요. 자, 고조선 팔조법 지금 우리가 2가지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또 뭐 있었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렇지.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다치게 해요? 함무라비 법전이랑 헷갈리는 것 같은데? 분명히 좋았어. 자, 팔조법에서는 그렇지, 곡식, 농경사회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곡식으로 갚는다. 자, 팔조법에서는 살인죄, 그리고 절도죄, 그리고 상해죄까지 3가지의 죄를 다루는 내용이 남아있잖아요. 그쵸? 이것을 통해가지고, 아,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였던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생명력을 중시했다. 즉, 노동력을 중시하는 나라로 농경사회였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으며, 그리고 개인의 뭐가 있었어요?
사유재산이 있었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사유재산이 있었고 재산을 중시하였으며 화폐경제 거기에다가 신분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는 또 뭐 있었을까? 세 번째, 고조선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어제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뭐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위만조선 시기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위만조선 시기에 철기가 본격적으로 이 중국으로부터 보급이 된단 말이야. 철기를 사용하게 된다. 철기 수용. 최초로 철기가 들어왔었던 때는 선생님이 위만조선 때는 아니었다 그랬어요. 바로 중국이 춘추 전국시대였을 때부터 우리나라에 철기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준왕을 축출했었던 위만이 이제 왕으로 군림하게 되면서부터는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철기와 무엇을 통해 가지고 나라의 부를 축적했어요? 그렇지. 아주 잘 얘기했어요. 중개무역입니다. 자, 중개무역이에요. 그래서 철기와 중개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자 옆에 있던 나라가 화가 잔뜩 납니다. 옆에 있던 나라의 7번째 왕이 화가 잔뜩 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렇죠. 한무제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고조선이 멸망하고 만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이 드렸었습니다. 그쵸? 자, 고조선 멸망하고 나서 한군현 설치까지, 한군현 낙랑군, 대표적으로 낙랑군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쵸? 자, 기억해 놓으면서 바로 고대국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조선 멸망했고, 한군현을 설치했다. 한나라에서 군현을 설치했다. 한군현 설치. 하고 이제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거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삼한 하면은 어느 세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렇지. 마한, 변한, 진한이 있어. 훗날의 마한의 이제 백제가 마한의 중심이었었던 어느 국? 마한의 중심, 삼한의 중심이었었던 국가가 있어. 무슨 국가야? 그렇지. 아주 잘 얘기했어. 목지국이죠. 목지국이 원래는 이 삼한의 중심이었었는데 이 삼한의 중심이었었던 목지국을 백제가 정복을 해요. 누구였을까? 목지국을 정복했던 사람은? 맞추는 사람 바로 소정의 사은품 가겠습니다. 목지국을 정복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지증왕이 백제 왕이었어요? 큰일 날 소리인데요, 굉장히? 네? 박혁거세요. 질문 안 할게요, 여러분. 좀 충격적이네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지국을 병합했었던 왕은 바로 이 백제의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었던, 그렇지, 뇌물왕이 왜 나오냐고. 뇌물마리간이 백제왕이냐고요. 우리 경훈아! 박제한다, 박제. 경훈아, 뇌물마리간이 백제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자, 여러분들 바로 고위왕이 되겠습니다. 고위왕이 목지국을 병합하고요. 그리고 목지국 이외의 자녀 마한 세력을 병합했던 사람은 누구야? 초정의 상품 누구? 고위왕 다음 하면 우리가 배운 왕이 한 명밖에 없잖아, 얘들아. 4세기에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근초거 왕이잖아.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목지국을 나중에는 백제가 정복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요, 요 삼한, 마한, 변한, 진한의 이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 목지국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변하는 나중에 훗날에 이제 수로왕의 가야국. 등간가야야, 대가야를 배웠었죠. 자, 그리고 진하는 나중에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12개의 소국 중에서 어떤 소국이 있었지? 대표적으로 치고 나가는 소국. 5세기 이후 6세기에 들어서 이제 나라의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좀 중앙집권국가의 체제를 갖춰가는 나라. 신라. 신라의 이름이 이전에는 뭐 사로국, 계림 이렇게 불렸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나라들의 특징 시험 문제 잘 나오죠. 특히 제철 행사 같은 것도 잘 나오는 편이고 사회 제도도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막 30문제 그러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뭐 25문제에서 26문제 정도가 이제 통상적인 시험 문제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나온다는 거. 자, 가봅시다. 선생님, 직선을 굉장히 잘 긋는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치부터 갈까요? 부여의 정치 제도 하면은 딱 여러분들 어제 틀렸었던 문제들, 선생님이 진짜 이런 문제를 틀려 하면서 속 터졌었던 문제 있잖아. 그거 뭐라 그랬어? 부여랑 고구려만 왕이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다 군상국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왕이 없다라는 거야. 자, 여기는 연맹왕국이야. 뭐라고? 연맹왕국이야.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갖춰간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때부터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자, 연맹왕국이고 사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네 부족과 왕이 합쳐져 가지고 오부족 연맹제를 이뤄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그리고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오부족 연맹제였었는데, 오부족 연맹제. 그 오부족이 계루부, 간노부, 소노부, 전노부, 순노부까지 총 5쪽의 이 귀족 세력들이 모였었다. 그 중에서도 나중에 태조왕 시기부터는 계루부 고씨끼리만 왕위 세습이 가능해져서 형제 상속이었었다. 나중에 고국천왕이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부족 연맹제, 사출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오부족 연맹들이 하는 회의가 있어. 그 회의를 뭐라 그래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그렇지, 제가 회의라고 해요. 제가 회의. 자, 그리고 여기는 경제입니다. 부여는 그 송화강 일대의 넓은 평야지대에서 성장했었던 국가야. 그럼 여긴 뭐 하기가 좋을까? 그렇지, 농사하고 뭐 하기도 좋아요. 평야니까. 그렇지, 목축하기가 좋다는 거야. 자, 고구려는 이 졸본 지역에서 성립이 된 다음에 이대왕이었었던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수도를 천도하죠. 그죠? 근데 고구려는 약간 좀 산지야. 산이 엄청 우거져 있단 말이야.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말을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고 농사를 짓기에도 크게 용이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경제제는 어떤 느낌이었었다? 그렇지, 약탈 경제였었다. 어디를 주로 약탈했어요? 그렇지, 동해바다를 끼고 있었던 옥저와 동해가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사회. 옥저에는 이런 사회의 풍습과 제도들이 있었는데 무슨 풍습이 있었냐면 바로 순장. 왕이 죽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같이 묻어버려요. 우와, 선생님, 그러면 왕 진짜 최고 아니에요? 왕의 힘이 엄청 셌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일책 12법을 보면은 일책 12법 위서 동의전에 나와 있는 이 일책 12법의 내용을 보면은 후덜덜합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흉년이 되면 누구 잘못이야? 그렇지, 왕의 잘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을 어떻게 해요? 죽여도 된다라는 내용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힘이 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구려의 사회 제도에서는요. 뭐 형사취수제 이런 것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고구려의 대표적인 사회 제도의 풍습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처가살이를 하는 거죠. 그쵸? 일정 기간 동안 남편이 아내의 집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처가살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서방님께서 우리 옥체에 머무르시는 제도, 서옥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옥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 어렵지 않죠? 서방님께서 우리 옥체에 머무신다. 서옥제. 자, 그리고
제천 행사가 있어요. 제천 행사.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제 추수를 할 거 아니야. 추수를 하는, 추수의 계절이 딱 오게 되면은, 아, 오늘, 올 한 해도 풍년이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요. 알겠어? 자,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천 행사. 무슨 제천 행사가 있었다? 그렇지. 부여에는 부영고라고 해가지고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영고. 자, 영고 없다. 자, 이런 제천 행사가 있었고요. 자, 그렇지. 고구려는 바로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뭔가 추수를 해가지고, 아, 올해도 풍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옆나라, 우리 옥저가, 풍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원하는 제천 행사도 있었다라는 거야. 즉슨 그만큼 약탈이 진심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옥저는요, 누구의 간섭을 계속 받다가 계속 이제 바치잖아요. 그치? 해산물들을 공납하게 되는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누구의 공격으로 옥저가 정복돼요? 옥저 정복 어느 왕 업적이에요? 맞추는 사람 소정의 상품? 어제도 풀었던 문제인데요. 네 글자. 네 글자요? 땡땡 왕인데요? 잠시. 와, 멋지다. 자, 누구? 지증왕이 어떻게 고구려 왕이 되냐고. 계로왕이 고구려 왕이에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천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낭랑군을 축출했었던 미천왕 시기 때. 자, 그래서 이 옥저는 정치 제도가 동예랑 비슷했어. 왕이 있어요, 없어요? 네,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자, 왕이 없어서 군장 통치. 군장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군장의 이름이 무엇이고 하니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읍군 삼로. 삼한이랑 군장의 이름이 굉장히 유사해가지고 잘 나오는 편이에요. 삼한은 이 군장의 이름이 읍군 상로가 아니라? 그렇지, 신지, 읍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지, 읍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옥저 볼게요. 옥저랑 동해는 마찬가지로 어디를 끼고 있어요, 얘네들은? 동해바다를 끼고 있죠? 그쵸? 동해바다를 옆구리에 딱 끼고 있다 보니까 해산물이 풍부해요. 해산물이 풍부하다. 해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소금 같은 것들이 옥저의 주요된 경제재였었고요. 동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기자기하고 예쁜 나라였었어요. 자, 그래서 동해에는 과하마, 과일나무, 아래하, 말, 마자를 써가지고 과실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작은 말이 돌아다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짧은 활, 단궁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바다 포유류에 이 가죽을 갖다가 파는 뭐예요? 반어피 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옥저의 사회 볼게요. 옥저의 사회제, 여기는 두 가지의 풍습이 있었는데 고구려한테 너무 이제 약탈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집에 식구를 하나라도 빨리 이 입을 줄여보려고 어린 나이 때부터 시집을 보냈어요. 이거 무슨 제도죠? 그렇죠. 민며느리제. 그리고 가족끼리 같은 관에 묻히는 거야. 이거 뭐예요? 그렇지, 가족 공동묘. 이런 나라 결국에는 누구에 의해 가지고, 네, 고구려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게 되죠. 고구려에 병합됩니다. 제천 행사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동해같이 이어가 볼게요. 동해는요, 가족, 한마디로 같은 씨족 외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조계혼이라는 제도와, 네, 특정 부족이 이제 다른 부족이 지역을 침입했을 때, 타 부족의 지역을 침입했을 때 책임을 물어가지고 화를 입히는 책화, 책임을 물어서 화를 입힌다.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고요. 동해는 보세요. 옆 나라는 제천 행사가 없대요. 없을 무에다가 천자를 써가지고 무천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남아있는 거 이제 몇 분이에요? 삼한뿐이네요. 자, 삼한 잘 나오는 거 뭐야?
철이라는 키워드가 잘 나온다는 거. 특히 어디에서 철이 풍부했어? 그렇지. 변환에서 철이 풍부해가지고 외유나 낭랑이랑도 교류를 했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사만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제가 그래서 주로 남쪽이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다 보니까 벼농사를 짓기가 용이했었고 철이 풍부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만의 이 사회제도는 시험 문제 1타. 잘 들어주십시오. 시험 문제 1타. 바로 재정, 일치야, 불일치야? 그렇지, 재정, 불일치야. 재정, 불일치 사회. 그러면은 재산은 누가 지내나요? 정친 얘네들이 하는 거잖아. 그치? 정친 얘네들이야. 재산 누가 지내요? 그렇지.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어디를 지배해요? 어디를 지배해? 신성지역인 그렇지 소도를 지배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사만의 제천 행사는 2번 있었어요. 다른 나라랑 달라요. 5월과 10월에 2번 있었어요. 그래서 계절제로 5월과 10월에 한번 이렇게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미 다 여러 번 배웠고 어제도 한 번씩 반복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필기 다 끝나셨죠? 그리고 선생님 내용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이제 1단원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험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 한번 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도 되죠? 지어볼게요. 예시까지 하고 끝나네. 여기 두번 자, 우리 고구려부터 가볼게요. 자, 고구려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왕. 선생님 그냥 딱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 왕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은 선생님 생각에는 크게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국천왕까지 하고 고국원왕. 조수림왕. 조수림왕 다음에 누구예요? 너 진짜 양심 없다 진짜로. 그렇지, 광개토대왕. 국강상 광개토 경평왕 호태왕.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 아들 누구예요? 장수왕. 그렇지, 장수왕. 이렇게 쓰면 업적 쓰기가 조금 옆에 이렇게 쓰면 옆에? 일부러 백제 이렇게 쓰려고 했었는데 좀 옆에 아니야. 광개토대왕. 다음이 장수왕. 장수왕 다음은 문자왕. 자, 어쨌든 거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자, 태조왕이 뭐 한 사람이다? 중앙 집권 국가에 기틀을 마련했었다. 그 키워드에 대한 별을 한번 달아주시고요. 아, 그래서 뭐 했는데요? 라고 하면은 원래는 오부족끼리 돌아가면서 게르부, 순누부, 관누부, 전러부 그리고 소누부까지 이 5 부족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는데 요 태조왕 시기부터는 누구만? 그렇지, 게르부, 고씨끼리만 왕위를 세습하는데 단 버트 뭐였었다? 형제끼리만 상속하는 게 가능했다. 형제 상속이었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형제 상속을 고국천왕이 어떻게 하게 돼요? 부자 상속으로 바꾸죠. 이해됐죠? 부자 상속으로 바꾼다.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 여러분들도 생각하면은 형이 왕이어가지고 내가 왕위를 받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왕이면은 내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쵸? 내 대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국천왕 때부터는
부자 상속으로 바뀌게 되고 고국천황의 업적 중에서도 선생님이 이것만큼은 꼭 이야기했었던 건 뭐야? 나라를 높고 나라고 자 하늘천이야. 나라를 하늘처럼 높게 한대. 그럼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다는 건데 백성들이 이 왕을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그렇지. 빈민 구제 정책이 있기 때문이야. 진짜 대박이다. 진대법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대박법이 있었다. 진대법은 무엇이다? 빈민 구제 정책으로 춘대추납이다. 봄에 대출을 해주고 가을에 추수할 때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고국 원앙 가볼게요. 고국 원앙 누구한테 죽어요? 누구한테 죽어요? 백제의 근초고왕에 의해 가지고 전사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소수림왕입니다. 소수림왕 업적하면은 요거. 소수림왕은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태조왕이 다졌다면 소수림왕은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요게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전성기 나오면은 전성기대로부터 3대는 꼭 중요하다 그랬었잖아. 그거라는 앞뒤로 중요해요. 앞뒤로. 광개토대왕이 전성기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수림왕이 나름대로 갈고 닦았어. 그것이 무엇이냐? 소수림왕 뭐 했어요? 그렇지. 불교를 수용했고요. 또 뭐 했어요? 태학을 설립했어요. 태학은 학교죠. 그쵸? 근데 그냥 학교 아니야. 누구만 공부할 수 있어요? 귀족의 자제들만 공부할 수 있었던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태학을 설립했어요. 또 율령을 어떻게 해요? 율령을 반포하죠. 율령이라는 것은 법률, 명령 같은 것이에요. 즉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잖아. 그치? 법치주의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다. 아주 기반이 되는 것이다. 기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자, 광개토대왕 업적. 광개토대왕 때는 우리가 독자적인 최초의 연호를 써요. 그 연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영원한 즐거움. 영락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영탁 아니고요. 영락입니다. 자, 광개토대왕께서는 일단은 만주일 때의 광활한 영토를 다 어떻게 했어요? 확장을 했었죠. 만주벌판 날려라, 광개토대왕.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영토 확장 하면서 남쪽으로는 한강 전역을 다 차지하지는 않는다는 포인트 짚고 가면서 이북. 한강 이북의 영토를 차지했다. 자, 그리고 신라도 구제해줘요. 신라 구제. 신라를 구제해주는 걸 무엇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신라를 구제해주는 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도와줬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호우명 그릇이죠. 호우명 그릇. 신라의 호우총에서 발견된 그릇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한때 서수령 1타였어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리고 호우명 그릇과 또 무엇을 통해서? 광개토대왕 릉비. 아마 장수왕이 세웠을 것이다. 릉이라는 게 무덤 릉자라 그랬잖아. 그치? 무덤 릉자. 아, 광개토대왕의 무덤을 이제 거기 앞에 있는 비석을 장수왕이 세웠다고 하는데 거기에 신라를 구제해줬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신라를 구제함으로 있어가지고 두 가지의 영향이 있죠. 첫 번째,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 있어요? 그렇지. 전기 가야연맹을 이끌었었던 누구의 힘이 쇠퇴해요? 그렇지. 김해가야, 근간가야의 힘이 쇠퇴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까지 적음됐고요. 자, 장수왕. 자, 장수왕 어떻게 합니까? 고구려는 수도가 총 3번 바뀌죠. 줄본. 그리고 이대왕이었었던 유리왕이 어디로 바꾼다고? 국내성. 자, 그 다음은 누가 바꿔요? 장수왕이 어디로? 왜 대답을 못해?
자, 평양입니다. 아시겠죠?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해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무슨 정책을 펼칩니까? 그렇지,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충주 고구려배를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장수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합니다. 한강유역 차지를 하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 당시 백제왕 누구였었지? 게로워. 그렇지, 게로왕을 아차산에서 이제 전사시킴으로써 한강유역까지 완전히 확보를 하게 되는 고구려 최대 전성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드렸었습니다. 자, 한성을 함락시킨다. 한성함락.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제 한번 가볼게요. 자, 백제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왕은요, 고이왕, 그리고 근초고왕. 이 이름으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선생님이 마법의 이름이라고 얘기한 사람 있죠? 그렇지, 이제는 기억했어. 어제 얘기해가지고. 침유왕. 아무도 이 침유왕을 배운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침유왕 있고, 그리고 나서 성왕. 무령왕하고 성왕 합시다. 무령왕. 아니야, 무령왕, 혹시 그럴 가능성이, 동성왕까지 한번 써봅시다. 동성왕. 무령왕. 그리고 성왕. 여기에서부터는 관계를 표현하려고 이 칸을 비워놓은 거였단 말이죠. 자, 고이왕은 뭐 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별표 들어갑니다.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중앙집권국가 기틀을 마련했었던 인물이었다. 자, 고이왕이 일단은 관제를 정비합니다. 관등제를 만들죠. 무슨 관등제? 그렇지, 육자평 16 관등제를 만들죠. 자,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은 백제도 고이왕 때부터 이 백제의 성씨, 왕의 성씨를 쓰는 사람들만 왕이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백제는 고구려에서 온조와 비류가 내려왔었잖아. 그래서 자신들의 근본을 부여에서 찾았죠. 그래서 부여라는 성씨를 썼어. 부여친, 부여경운, 부여재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여 성씨를 썼었다. 그래서 어떤 왕부터 딱 왕위 세습을 부여 성씨끼리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고이왕의 업적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목지국을 병합해요. 목지국을 병합했었다. 자, 그래서 근초왕 때는 목지국 이외에 마한의 자녀 세력을 복속했다. 자녀 세력 복속하고 어디를 공격해? 응? 어디 공격해, 근초왕이?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고구려 공격. 그래서 고구원왕은 전사한다. 이해됐어요?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지금 어려우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전성기를 이끌었었다. 백제의 전성기. 자, 근초왕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국, 동진과도 수교를 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가지고 침유왕 시기 때는 중국 동진으로부터 무엇을 수용한다? 불교를 수용한다. 오케이? 불교를 수용한다. 불교 수용하는 왕들, 자, 소수림왕, 고구려의 소수림왕, 그리고 백제에는 침유왕. 자, 신라에서 불교를 수용하는 왕은 어느 왕? 대답해. 얘들아, 신라
2차돈의 순교로. 왜 자는 거 아니야? 왜 있는 말? 뇌물마립간 때 불교 수용해요? 이죠. 법흥왕이죠. 법을 흥하게 하는 왕, 법흥왕입니다. 자, 그래서 승려왕 불교 수용하고요. 동성왕 때는요, 당시 눌지마립간이랑 그리고 비호왕이 같이 나제 동맹을 체결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제 동맹을 동독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결혼정책, 혼인정책을 맺게 되는 거야. 나제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이에 계로왕은요. 계로왕은 이미 장수왕이 어떻게 했어요? 네, 한성이 함락됐었죠. 그래서 요 시기 때는 동성왕이랑 요 무령왕 시기 때는 백제가 수도가 바뀌어요. 무슨 백제? 아, 후백제. 아니. 너네 진짜 중3 맞냐? 자, 백제는 한성백제였죠. 한성백제에서 계로왕이 전사하고 한성이 함락되면서 수도를 바꿨어요. 그렇지, 웅진백제. 웅진이 어디라고? 공주. 그래서 이 시기는 무슨 백제? 웅진백제가 된다. 얘들아,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닌데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성왕이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어디로 옮겨요? 사비로 천도하게 된다. 자, 무령왕에서 중요한 내용. 자, 무령왕이 왕이 죽어가지고 이 웅진백제 시기에는 왕이 힘이 강했어요? 약했어요? 약했죠. 그래서 다시 지방 귀족들의 힘을 분산시키고 지방에 대한 통치권을 강화시키고자 22담로를 설치하고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한다. 그리고 무령왕릉. 자, 무령왕릉이 왜 중요하다고? 무슨 문이야? 무슨 양식으로 무덤 지었어? 그렇지, 벽돌 무덤 양식이라고요. 벽돌. 중국 양나라로부터 받아들였었다. 굿,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벽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돌 깎아서 만들면 돼요. 우리나라는 돌이 많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모래가 많았었던 중국 벽돌을 굽굽해가지고 건축물을 세웠었죠. 요런 것을 통해가지고 중국 양나라랑 수교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왕. 요 성왕 시기는 수도를 남부여, 국호를 남부여로 계칭을 합니다. 남부여, 남쪽의 부여라는 뜻이죠. 변경을 한다. 그리고 수도는 어디로 천도해요? 여기 나왔죠? 사비가 어디야? 부여야, 부여. 오늘날의 부여. 그래서 수도도 사비로 변경을 해요. 사비로 천도. 근데 성왕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세네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강 이북을 일시적으로 수복해요. 한강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어? 나제 동맹을 체결했었죠. 그죠? 나제 동맹. 신라에서는 성왕, 신라에서는이네. 죄송해요. 자, 나제 동맹. 신라에서는 무슨 왕이었어요? 진흥왕. 백제에서는 성왕. 두 왕끼리 동맹을 체결해가지고 한강 유역을 여기 고구려로부터 빼앗아 왔었어. 근데 누가 배신해?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가지고 선왕이 전사합니다. 그 전사했었던 전투? 그렇지, 관상성 전투예요. 관상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면서 결국에는 한강 유역은 누가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신라가 가지고 가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라입니다. 신라는 이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가지고 뭐가 느렸다 그랬었어? 발전이 조금 늦은 편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신라에서는 딱 기억해야 되는 왕
고작 4명밖에 안 돼요. 알겠죠? 이 정도 외울 수 있잖아. 응? 선생님이 뭐 왕 20명, 12명, 뭐 15명 외우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 정도 외울 수 있어요. 가봅시다. 뇌물 마립간. 자, 그리고 따라합니다. 지법진. 순서도 지법진이에요. 지증왕, 법흥왕, 그리고 누구? 네, 그리고 진짜 나라를 흥하게 하는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오, 연우야, 한숨을 그렇게 크게 쉬는 거야? 한숨이 아니라 열심히 하려고 아자! 한 거야? 좋아요. 자, 뇌물마립간도 마찬가지로 별표 하나 달고 가죠. 이 별표 뭐라고요?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만들었다. 중앙집권국가 기틀을 마련했다. 뇌물마립간이 뭐 했는데? 원래 신라도 마찬가지로 석탈에 김할지, 박혁거세 세 왕들이 뭐 했어요? 석씨, 김씨, 박씨가 돌아가면서 왕위에 올랐었는데 이제 누구만 왕위에 오를 수 있다? 그렇지. 김씨 왕위 세습 체제. 김씨 왕위 세습 체제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했죠. 마립간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했었다. 아, 선생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마립간 칭호 전에는 뭘 썼어요? 신라를 세운 사람 누구라 그래요? 박혁거세. 자, 그래서 거서관이라는 칭호를 먼저 사용을 했었고요. 거서관 다음에 무슨 칭호 썼을까? 차차웅. 그리고 이빨이 많은 사람, 치아가 많이 나는 사람이 그렇지, 지도자를 할 수 있어서 이사금. 그리고 마립간. 그리고 나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된다. 자, 마립간 칭호를 쓴 것은 뇌물스. 자, 그리고 왕이라는 칭호를 쓴 것은 지증왕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죠?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어제 우리가 봤던 시험 문제에서는 네 문제가 지증왕에서 나왔었죠? 그쵸? 근데 네 문제 다 틀렸죠? 그래, 맞죠, 여러분들? 자, 지증왕의 업적은요, 이제부터는 신라를 부르는 위험이 딱 하나로 정해지는 거야. 몇 개로 정해진다고? 하나로 정해진다. 자, 국호를 신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소를 통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우경을 장려하고, 또 시험 문제에 지증왕이 업적하면 잘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왕이라는 칭호 썼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왕이라는 중국식 왕호를 썼다. 중국식 왕호를 사용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어? 우리 노래로도 불렀는데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을지년. 야, 얘들아, 누구 보냈었어? 그렇지. 우리 한국을 빛낸 위인들 노래에서도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한 다음에 뭐야? 신라장군 이사부잖아요. 그래서 신라장군 이사부를 파견하여 어디를 정복했다? 울릉도 아니야. 어디야? 우산국이야. 울릉도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틀렸어요. 땅! 알겠죠? 자, 우산국 정벌. 선생님, 우산국이 울릉도라고 얘기 안 해줬잖아. 땅! 아시겠죠? 같은 뜻입니다. 자, 그리고 법흥왕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법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야. 시험 문제 1타부터 넣고 갈게요. 자, 법흥왕의 업적에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거 두 가지 있죠? 불교 수용. 그리고 금강가야 정복. 선생님, 잠시만요. 금강가야, 분명 광개토대왕이 신라 구제했을 때 금강가야가 쇠퇴한다면서요. 오케이!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포인트지. 쇠퇴하는 거랑 멸망하는 건 달라. 전기 가야연맹이 해체됐었던 원인은 그 광개토대왕 때문이 맞아. 하지만 그 금강가야를 아예 정복을 해가지고 병합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
버풍왕이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버풍왕은 또 율령을 반포하고 또 뭐 했어요? 또 뭐 했어? 병부를 설치했었다 그랬지? 우리 2호 예방 항공 했을 때도 이 병부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병사, 군사와 관련된 기구라 그랬었죠.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병무청을 설치한 거예요. 병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독자적인 신라의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흥왕으로 넘어갈까요? 진흥왕. 자, 진짜 나라를 흥하게 한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야? 전성기를 이끌었어요. 여기랑 이어지죠. 우리 성왕이랑 이어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관상성 전투를 통해서 누구를 전사시켰어? 성왕 전사시키고 한강유역을 다 차지한다는 내용 적어줍시다. 아시겠죠? 한강유역 차지했고, 그리고 뭐 했었다?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했다. 유교, 불교, 도교의 공부를 했었던 잘생긴 청소년 단체였었죠. 자, 화랑도를 이제 국가 조직으로 정복을 하게 됩니다. 대가야. 자, 그리고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거, 진흥왕은 나중에 대가야까지 정복하죠. 대가야 정복.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끝. 그러면 삼국 정리 완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국 정리 완료. 자, 이제 삼국 정리 완료됐으니까 삼국시대 아예 끝이야? 아니지. 여러분들 진짜 많이 틀리는 단어는 뭐야? 여수전쟁, 여담전쟁부터 많이 틀리잖아요. 그쵸? 여수전쟁, 여담전쟁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단원의 포인트, 여수전쟁, 여담전쟁, 속닥속닥 하지 말자. 자, 여담전쟁,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삼국통일, 그리고 삼국통일 다음에 남북국시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올릴게요. 카메라를. 무거워서 자꾸 내려오나 봐요. 좋아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구려랑 수나라가 전쟁을 하게 돼요. 뭐 수문제가 침입하고 다 빼고 얘기하자고. 수양제가 운하왕제라고 얘기했었지. 창장강 이남 지역의 곡창지대부터 장안이 있었던 황허강 일대를 다 뚫고 베이징까지 올라오는 인위적 수로인 대운하를 만드는 게 수양제예요. 그쵸? 자, 수양제가 100만 대군, 정확하게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에 침입을 했었는데, 고구려에 침입을 했어도 고구려가 너무 잘 막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또 30만 별동대를 딱 보냈는데, 이게 어디에서 마주쳐요? 우리 을지문덕 장군을 마주쳐요. 을지문덕 장군님이 이 별동대를 이끄는 우중문한테 시를 보낸단 말이에요. 알겠죠? 우중문한테 시를 보내죠. 그게 바로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해가지고 당신에게 책은 하늘을 뚫을 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수에서 어떻게 해? 격퇴를 해내죠. 그게 바로 살수대첩. 자, 수양제 시기 때 우리 고구려의 장수에는 을지문덕, 수나라의 장수는 우중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살수대첩이다. 살수대첩. 고구려가 승리하고 그 이후로도 수나라가 침입을 해요. 총 4차 침입까지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고구려가 다 수나라의 침입을 막아내게 되면서 수나라는 나라의 힘이 약해져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자, 그리고 고구려 당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자, 수나라가 농민 봉기가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 이연이라는 사람, 바로 이 당나라의 고조 이연이 나라를 통합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나라를 통일했었던 이 이연은 고구려랑 처음에는 잘 지내보려고 하는 그런 친화 정책을 많이 펼쳤었어요. 하지만 누구는 달라? 당태종은 달랐었어. 이세민이라고 하는 이 당나라 태종은 고구려에 대한 강경책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강경책, 그래서 우리 고구려는 어떻게 하는 거야? 천리장성을 축조하죠. 이 천리장성을 축조했을 당시에 책임자가 누구예요? 네, 맞아요. 바로 연개소문이 되겠습니다. 연개소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축조의 책임자로 있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정변을 일으키면서 스스로 시험 문제 나왔다! 야, 이거 시험 문제 나 받아먹자! 연개소문이 스스로 무슨 직위를 만들어낸다? 대망리지. 그렇지! 소정의 사은품 바로 드리겠습니다. 와. 네, 소정의 사은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수! 자, 소정의 사은품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쿠키가 들어있는데, 짜잔! 쿠키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빨간색은 그 초코칩 쿠키고, 파란색은 버터 쿠키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초코칩 쿠키로 박수! 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맞춰 가셨군요. 네, 선생님이 이거 적정하게 뿌릴 테니까 여러분들 대답 잘 해주시고요.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막 살아나죠? 자, 연개소문이 스스로 무슨 직위에 올랐었다고? 네, 대망리지라는 직위에 올랐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고구려 제가회의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이름은 뭐야? 대대로였었기 때문이야. 알겠지? 대대로보다 더 높은 대망리지라는 자리에 올랐었다. 자, 그래서 당태종이 침입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안시성에서 이 당나라 군대를 막아내게 되죠. 당나라 군대를 막아내게 된다. 이 안시성을 넘으려고 얼마나 많은 이렇게 흙을 쌓아가지고 얘네들이 넘어오려고 했는데 비가 와요. 비가 오면 흙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자,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안시성 전투의 성주는 양난춘으로 알고 있죠. 기록에는 양난춘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나중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시성 전투에서 우리가 또 승리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꾸 미끄러지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랑 전쟁하고 있을 때 백제랑 신라는 뭘 했냐는 거야. 백제랑 신라는 뭘 했냐는 거야. 그게 이제 조금 중요한 포인트죠. 자, 당시 백제 왕은 누구였을까요? 의자왕입니다. 의자왕이 신라의 40여 개의 성을 함락시키고 다니고 있었어요. 함락시키고 다니고 있었다. 요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신라의 왕은 그럼 누구였을까요? 이 시기에. 자, 선덕여왕, 진덕여왕 시기로 알고 있으면 돼. 왜냐? 선생님, 진흥왕은 이미 전성기 이끌고, 진흥왕도 사람인데, 돌아가셨죠? 그래서, 수나라 전쟁, 요 살수대첩이 일어났었던 직접적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신라의 원광법사라고 있어요. 원광이 걸사표를 쓴단 말이야. 이때 당시에 신라의 왕이 진평왕이었었거든. 진흥왕 다음에 진평왕이었었거든. 그래서 요 시기에 여왕들의 시기다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야. 그때 당시에 선덕여왕의 신하였었던 누가 있었어? 신라에는 춘추, 김춘추가 있었고, 이 김춘추가 40여 개의 성을 이제 의자왕이 함락시키고 있을 때 김춘추가 정말 아끼던 성이 한 군데가 있었지. 그 성이 바로 대야성이에요. 대야성. 이 대야성의 성주는 김품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 중요하냐고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죠. 자, 김품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김품석이라는 사람이 김춘추의 사위였거든. 두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김춘추의 딸이 이 대야성에 있는 거잖아. 대야성 성주의 아내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백제에서는 대야성도 함락시키면서 김품석과 김품석의 아내, 즉 우리 김춘추의 딸과 김춘추의
누구? 사위까지를 보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어려워? 왜 어렵지? 내가 뭐 수학 문제 풀라 그랬니, 얘들아? 아니잖아. 쉽죠? 자, 그래서 신라의 김춘추는 도움 좀 줘 하면서 고구려를 가요. 그쵸? 근데 고구려는 이미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당시의 왕이 영유왕이었었는데 영유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옹립했던 시기야. 왕은 있고 연개소문이 왕은 아니었던 거야. 자, 그래서 고구려 요 보장왕 시기에 연개소문이 딱 맞고 있는 거지. 어이, 자네 뭔가? 이렇게 딱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김춘추 고구려에 거절당하고 도와달라는 말에 거절당하고 갇히게 되죠. 그랬다가 극적으로 이제 또 탈옥에 성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군가, 토끼와 거북이 수군가에 해당한다. 별주부전. 그래서 이 김춘추는요, 그 길로 어디를 가요? 거절당했으니까 당나라를 가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체결하게 되는 게 뭐야? 그렇지. 나당 동맹, 연맹, 나당 동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당 동맹 체결하면서부터는 쉽죠. 자, 나당 동맹 체결하면서부터는 쉽습니다. 나당 동맹부터는 자, 660년, 663년, 668년, 그리고 670년대, 676년까지 이렇게만 나누면 된다는 거야. 별로 안 쉽다는 듯이 쳐다보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뇌보다 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치? 우리 지금 2개나 끝났어, 얘들아. 요거 끝나고 요거 하나 남아있어. 요거랑 요거까지만 하면 끝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듣자. 알겠죠? 자, 660년에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한 전쟁. 계백결사대와 누구랑 신라에서는 누구야? 신라에서는 누구야? 관창. 좋아요.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그것만 알면 뭐하냐고. 자, 관창 김유신입니다. 그 관창을 한 번 더 계백한테 보낸 사람은 김유신이었잖아요. 계백과 김유신의 전투였었지요. 자, 요 전투 무슨 전투? 황산벌의 계백! 황산벌 전투입니다. 황산벌 전투에서 결국에는 계백결사대가 패배하게 되면서 백제는 멸망하게 되죠. 의자왕도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663년에 백제를 다시 살려보고자 하는 무슨 운동이 열렸다? 그렇지, 백제 부흥운동이 열렸다. 백제 부흥운동 아시겠지요? 자, 이 백제 부흥운동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흑임자와 복군자, 흑임자, 복군자. 이거 뭐였어? 흑치상지, 뭐 임선우? 임존성. 자, 그리고 복분자는 뭐야? 복심과 도침. 그렇지, 복심과 도침. 어디? 아니, 분이 아니지. 복분자는 술이잖아, 얘들아. 아니, 주류성.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까지 백제를 도와줘요. 일본까지 백제를 도와줘가지고 딱 싸우게 돼요. 하지만 나당 동맹에 의해가지고 이 백제 부흥운동도 실패로 끝이 나죠. 그 마지막 전투 뭐예요? 두 글자? 그렇지, 백강전투. 경훈이 잘한다. 응? 대답 잘한다. 시험 문제도 잘만 풀면 좋으련만. 그치? 조금만 힘내. 이제 곧 끝나니까. 알았죠? 자, 그리고 668년에는 고구려. 666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어? 연개소문이 죽어연. 그래가지고 연개소문 사후에 연남생과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이제 왕권 다툼, 이제 권력의 다툼이 너무너무 심화됐을 때, 그때 이제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고구려 멸망. 아시겠죠? 백제 멸망하고 나서 세운 게 뭐야? 웅진 도독부.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 당시에 세운 게 뭐야? 계림 도독부. 그리고 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 세운 게 뭐야? 안동 도호부.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게 된다.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누가 있었어요? 안승, 건모잠, 고현무가 있었고, 안승은 신라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보덕국의 왕으로 추대가 된다. 이때 보덕국의 왕으로 안승을 추대해주는 신라의 왕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라 그랬어? 지금 668년이니까 신라의 왕은 누구야? 오마이갓. 자, 백제 멸망 때까지가 우리 진성여왕이래. 이 신라에 두 여왕이 있었다 했잖아. 선덕여왕과 그리고 진덕여왕 시기에 신하였었던 김춘추가 진덕여왕이 마지막 성골이야, 얘들아. 더 이상 성골이 없어. 그래서 최초의 무열 출신이 왕에 올라요. 이때는 무열왕 시기야. 무열왕, 그리고 무열왕 다음에 662년, 3년, 요때까지 무열왕하고 백제 부흥운동부터는 누구라 그랬어? 문무왕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안승을 보덕국의 왕으로 추대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는 왕이 누구라고? 문무왕이 된다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신라랑 당나라가 전쟁을 해요. 왜 전쟁했어요? 네, 당나라가 한반도 전역을 다 차지하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지요?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나당 전쟁, 매소성 전투 675년에 매소성 전투, 메이플 매소할 때 그 매자가 아니에요. 아이입니다.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 기벌포 해전이었죠.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676년에 삼국이 통일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오케이? 삼국통일까지 끝. 남북국 시대 남아있습니다. 남북국 시대 진짜 빨리 해버리고, 얘들아, 쫙 쉬고, 알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남북국 시대랑 고려사 같이 해보면서 정리는 오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국 시대. 자, 신라부터 갑시다. 신라. 선생님이 660년 백제를 멸망시켰었던 왕은 누구라 그랬어요? 또 방금 했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렇지, 무열왕이에요. 자,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부터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했었기까지 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잠시만요. 카메라가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네, 삼국을 통일했었던 사람. 무열왕이다. 선생님, 저는 무열왕이랑 문무왕을 너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자,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으로 이 사람 이름 뭐예요? 그렇죠. 김춘추예요. 대야성 전투할 때 이야기했었던 김춘추야. 김춘추는 외교술에는 굉장히 능했지만 이 사람이 못하는 게 하나 있었다? 신이 다 주진 않나 봐, 얘들아. 맞아. 무예에는 열등했어. 그래서 열등하다는 건 잘하지 못하는 거잖아. 이 한국사에 열등한 것들아. 자, 그래서 이 무예에는 열등한 무열왕. 여러분들은 한무왕이냐, 한무왕? 한국사에는 열등해가지고 열등하니까 못 맞아도 되죠. 안 돼요. 백정 아니면 역사 열등? 영열?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자, 어쨌든 무예에 열등했었던 김춘추는 자신의 아들은 어떻게 했었던 거야? 학문에도 우수하고 무예에도 뛰어난 인물로 만들려고 노력했었던 거야. 그래서 문무왕이지. 자, 문무왕 다음 시기에는 누구야? 그렇지. 새로운 학문을 여는 신문왕이야. 자, 얘들아, 시기상으로 이해를 해봐. 지금 최초의 진골 출신이래. 그러면 사람들이 다 다른 진골들도 이제 진골들도 왕이 될 수 있다고? 나도 왕할래! 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원래는 얘들아 생각해봐봐. 특정한 한 집안에서만 반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모든 친구들이 다 반장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반장 선거에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진골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나도 진골이니까 왕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싶지만서도 나설 수가 없었던 이유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야. 근데 삼국이 통일하고 이제는 더 이상 전쟁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신무랑 삼국이 통일되고 나서부터 진골들이 나도 왕 할래라는 목소리를 냈어. 그래서 신무랑이 뭘 했어요? 왕권을 강화했어요. 신무랑 시험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진골 세력들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디 감히 무엄하다 왕위에 욕심을 내느냐 라는 것을 보여줘. 그게 바로 김흠돌의 난이야. 김흠돌의 난. 선생님이 어제도 설명했는데 이거 뭐랑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김흠돌의 난. 그렇지. 웅천주 도독이었었던 김원창의 난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김원창의 난은 웅천주 도독. 언제다? 무열왕 직계손이 끊기고 나서, 즉 해공왕 피살 이후다. 자, 김흠돌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진골 세력을 숙청합니다. 그리고 진골 세력들의 이 권력 기반이었었던 노급을 폐지해요. 노급 폐지. 자, 노급 폐지 집중! 이 노급 폐지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왕포중학교 2학년 역사 한국사 문제 완전 킬러급으로 나왔었다고. 헷갈리게. 지문,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해가지고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오늘 한번 보겠지만, 폐지를 뭐라고 나왔었냐면 그 문제에서는 노급 지급이라고 나왔어. 노급은 뭐라 그랬지? 세금을,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조세 수취권 뿐만 아니라 노동력까지를 징벌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노동력 징발을 통해 가지고 진골 세력들은 다수의 농민들을 뭘로 썼던 거야? 자신의 개인의 사병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얻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고 대신에 그러면은 뭐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뭘 줘요? 그렇지.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자, 관료전을 지급하게 된다. 요거 바뀌지 않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신문왕은 이제 또 무엇을 했어? 요거는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거지. 자,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했었던 거, 마지막. 집사부는 왕을 보좌해주는 기관이라고 보면 돼. 일종의, 조선시대에 승정원이 있었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면 돼요. 이 집사부의 장관이 있잖아요. 이 장관을 뭐라고 불렀어? 그렇지. 시중, 중시. 중시. 원래 중시라고 불렸다가 시중으로 더 격상하잖아요. 시중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는 왕권과 시중, 중시의 역할이 강화되지만 반대로 누구의 권한은 떨어져요? 진골 세력들과 누구의 권한? 상대 등의 권한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 키워드 기억해 놓으세요. 아시겠지요? 자, 좋습니다. 상대 등이 누구였어? 화백회의. 고구려에는 제가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백제에는 정사함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신라에는 화백회의가 있었는데, 화백회의에서 최고 높은 직급을 우리가 상대등이라고 불렀어. 진골 세력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상대등의 권한은 약화됐던 시기다. 하지만 신문왕 이후부터는 다시 진골 세력과 상대등의 권한이 올라가고 왕권과 시중의 역할이 더 격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신문왕하고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왕은 이제 해공왕 피살되죠. 해공왕 피살되면서부터는 뭐가 끊겨요? 네, 무열왕 직계손이 끊겨요. 마지막 무열왕 직계손이었었다. 자,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동네 진골들이 다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시간인 거야. 알겠죠?
이해되셨죠? 이 왕이 20여 명이나 바뀐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요 시기부터는 선생님이 뭐라 그런다고? 신라 하대라고 본다 그랬어요. 그쵸? 신라 하대부터 보는데 기억해야 되는 왕 바로 원성왕, 그리고 진성여왕, 그리고 마지막 신라의 마지막 왕 누구라 그랬지? 신라의 마지막 왕 누구라 그랬지? 그렇지, 경순왕. 선생님이 소정의 사은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훈이가 지금 요 백제명문 한국통일 그리고 왕권 강화에다가 노급폐지 관료전지구까지 다 잘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소정의 사은품 박수! 박수! 좋습니다. 자, 경훈이는 여기에 있는 버터 쿠키가 먹고 싶은지 아니면은 초코칩 쿠키가 먹고 싶은지. 빨간색 먹겠습니까? 네, 빨간색 초코칩 쿠키 맛있게 드십시오. 역시 빨간색. 네, 빨간 쿠키가 잘 나가네요. 빨간색 쿠키가 잘 나가네요. 여러분들도 이따가 혹시라도 기회가 오게 되면 초코 쿠키가 먹고 싶은지 버터 쿠키가 먹고 싶은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대답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계속 쭉 나가보겠습니다. 원성왕 시기 때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5글자. 책 유교경전을 얼만큼 읽고 이해했느냐에 따라가지고 관직을 하사하죠. 그 관직이 상품, 중품, 하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 불러요? 그렇지. 초코 쿠키가 아깝지가 않아. 독서 상품과예요. 내가 이거 진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한다? 상품 아니다, 얘들아. 3개의 품과를 준다는 거야. 상품, 중품, 하품. 알겠죠? 유교경전을 읽고 많이 이해했으면 상품.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품과를 나눈다고 이야기했었죠. 유교. 자, 진성여왕입니다. 진성여왕. 진성여왕 때는 신라 최대 혼란기였어요. 그렇죠? 나라가 혼란하다, 혼란해. 혼란했었던 혼란기였다고. 요거 진성여왕 누구랑 헷갈리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진덕이랑 헷갈리게 나올 수 있어. 생각보다 시험 문제 치졸하게 나올 수 있는 학교야. 조심해 주시고요. 자, 진성여왕 때 일어났었던 봉기 1, 2, 3가 있습니다. 첫 번째 봉기는요. 그렇지. 원종과 애노애난.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사벌주. 사벌주가 어디예요? 상주. 3이래. 죄송해요. 상주가 어딘데요? 자, 여기에서 살짝 끊고 다시 신문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신문왕. 선생님 이거는 왕권 강화에만 했었던 업적인데 신문왕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신문왕은 2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어. 무슨 고민거리가 있었지? 첫 번째는 진골 세력들이 아무나 이렇게 왕위를 자기도 왕이 되려고 막 난을 일으키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왕권 강화라는 이 숙제가 남아있었고, 두 번째는 삼국이 통일된 다음 왕이잖아. 그치? 삼국이 통일된 다음 바로 왕이다 보니까 백제 사람들도 그렇고 고구려 사람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은 이 말갈족까지도 다 포섭을 할 수 있을까가 우리 신문왕이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 중에 하나였었던 거야. 그래서 민족 통합 정책, 민족 통합이라고 하는 엄청난 숙제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지방을 어떻게 해요? 정비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통치체제, 일단은 나라를 구주, 오소경으로 나누어요. 나라를 영토가 훨씬 더 넓어졌지. 그래서 고구려의 3주, 고구려 영토의 3주, 백제 영토에다가 3주, 신라 영토에다가 3주씩 해가지고 9주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오소경을 둔다. 오소경은 왜 두는 거라 그랬지? 이유가 뭐야? 수도가 너무. 그렇지. 지금 신라의 수도가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한반도 지도 보면 여기 끝에 귀퉁이에 이렇게 뾰족 나와 있는 꼬리 같은 쪽이 있단 말이야. 바로 이 옆에 있어. 통일신라 수도가 그래도 나름대로 대동강 이북 지역 외에는 훨씬 더 넓어졌는데, 여기 지금 구주로 막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구주로 두는데, 이전보다 넓어진 영토, 하지만 수도는 그대로죠.
그쵸? 수도는 그대로지. 그래서 수도는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5개의 작은 수도를 준다. 적을 소에다가 수도 경자예요. 그래서 동남쪽에 치우친 수도, 금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치체제 구주 오소경으로 바꾸고요. 자, 그리고 그 지방군, 중앙군, 군사제도도 바꾸게 됩니다. 군사제도. 지방군에는 우리 이거 계속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 봤었던 것들이야. 기억나죠? 선생님의 백지 시험 만들어가지고 드렸었잖아요. 그쵸? 자, 중앙군, 통일신라의 중앙군이랑 지방군 같이 맞추는 사람 바로 선생님이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뭐였죠? 구수당. 그렇지. 이지. 자, 이번에는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버터쿠키로 드리겠습니다. 구서당 10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얘들아, 지방군은 잘 들어봐봐. 구주에 한 주씩, 한정씩 배치가 되었었어. 그러면 선생님 구정이어야죠. 하지만 어디에다가만 2정이 배치됐어? 그렇지. 국경지대였었던 한 주에만 2정이 배치되어가지고 8 더하기 2 하면 10정이죠? 자, 가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슉. 아주 좋아요. 자, 중앙군 구서당, 그리고 지방군은 10정이 있었고, 이 10정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원래는 이 구주 있죠, 구주. 이 구주에 각 1정씩 배치되는데, 어디에다가만 2정이 배치됐다? 국경지대 한 주인 거예요, 한 주. 한 주에 2정씩 배치가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 중앙군에도 백제민, 그리고 고구려민, 말갈민들까지도 다 어떻게 했어? 군인으로, 그리고 혹은 관직으로 등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를 바꾼 사람이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신문왕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민족통합과는 조금 더 별개로 그 학교를 설립한단 말이야. 학교. 최고의 교육기관이 무엇을 설립해요? 네, 국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요거 나중에 헷갈리지 마요. 국자감이랑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국자감은 어디? 요거 요렇게 차라리 메모지에다가 적어놔, 얘들아. 학교. 고구려에서는 태학. 자, 그리고 통일신라에서는 네, 국학. 그리고 발해에서는 주자감. 자, 그리고 고려에서는 국자. 그렇지, 국자감. 자, 조선시대에서는 네.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은 뭐야, 재민아? 대한인민공화국. 성균관. 성균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태학, 국학, 주자감, 국자감, 성균관. 아시겠죠? 학교.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신문왕 설명 쭉 드리면서 다시 어디로 넘어가? 진성여왕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났었던 상주는 구주 중에 하나였었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난이 일어나요? 빨간 바지. 자, 적고적의 난입니다. 적고적의 난은 굉장히 큰 난이었어요. 금성까지 장악을 했었던 역사적으로도 큰 난 중에 하나였었다. 그리고 하나 더. 무슨 난? 후백제를 세우는 사람이죠. 견훤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견훤이 난을 일으키게 된다. 자, 견훤의 난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어제 선생님이 어제도 물어봤었잖아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광주. 광주를 뭐라 그래요? 무진주에서 봉기를 일으킨다고. 그리고 나서 견훤이 후백제는 어디에다가 세워요?
그렇지. 후백제를 세우는 곳은 전주예요. 완산주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쉽네요. 어렵지 않네요. 이 정도면은. 자, 그리고 경순왕은 나중에 신라에서 후백제가 만들어지죠. 후백제가 건국되는 거가 900년이고 후고구려가 만들어지는 게 딱 1년 뒤였어. 901년이었어요. 자, 후백제 건국한 사람 누구라고요? 견훤이었어요. 자, 후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네, 궁예였어요. 자, 이 궁예는 나중에 원래는 송악을 수도로 두고 있었는데 수도를 철원으로 천도하죠. 그러면서 조금 정신 나간 모습을 보여준다고. 너무 종교에 심취했었어. 자, 궁예가 종교에 심취했었다. 종교에 심취했었다. 그가 심취했던 종교가 바로 미륵신앙이거든요. 미륵보살께서 우리 인간을 구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미륵신앙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견훤은 나중에 이제 왕권을 빼앗기게 되어 분명히 견훤은 여기 후고구려, 즉 고려, 시간 지나서 고려와 사이가 좋지 않죠. 그쵸? 그럼 우리가 이거 뭐라고 써볼 수 있겠어? 고려와 대립했다 라고 써볼 수가 있겠고요. 종교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우는 사람 누구예요? 왕건이죠.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다시 어떻게 해요? 송악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고려 건국 다음에 송악으로 천도했다. 송악을 뭐라 그래? 개경. 이렇게 여기까지 한 템포 딱 끊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발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발해. 지워도 되니? 다 썼니? 자, 이제 발해 금방 해보겠습니다. 발해랑 북쪽으로는 발해, 그리고 남쪽으로는 신라가 같이 공존했던 시기를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었던 유득공은 최초로 자신의 저서였던 발해곡을 통해 가지고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그 발해죠. 발해에서 기억해야 되는 임금은요, 무왕, 그리고 문왕, 선왕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가장 많이 어려워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발해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예요? 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한 요 발해는 독자적인, 고구려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잘 받지 않죠?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인대가 늘어나서 아킬레스건이 아야! 인대건. 자, 인한, 대흥, 보력, 그리고 건흥이라고 하는 연호들을 사용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왕 시기에 당나라랑 어떤 관계였냐? 자, 첫 번째, 외교 관계를 통해 가지고 왕들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연호와 외교 관계를 통해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다. 일단은 무왕 시기에는 어느 나라? 당나라 때문에 어디 멸망했는데? 백제랑 고구려 멸망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과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당과 대립했다. 그쵸? 당과 대립했다. 자, 문왕 때는요, 당나라랑 어떻게 지냈어요? 그리고 신라와도 친선 관계를 맺었어요. 신라와 친하게 지냈다. 친선이라는 표현. 아, 여기는 또 친하게 지내는구나. 학문에 뛰어나구나, 이왕은. 자, 선왕 때는요, 당으로부터 우리가 이 발해라는 나라를 요로한 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동쪽에 거대한 나라. 무슨 뜻이죠? 그렇지. 해동성국이 되겠습니다.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으로 불리게 되었다. 해동성국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때 가장 많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다. 구글의 옛 영토를 거의 다 수복하게 되는 시기 선왕이 되겠습니다. 자, 무왕은요, 당과 대립해요. 당시에 이제 장군이었었던 장문유를 산둥반도에 파견했었죠. 그래서 당과 대립하는 양상으로 그리고 당과 신라는 친선관계, 그리고 당나라에 병합되지 않은 말갈 세력, 흑수말갈. 이런 세력이 이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연합을 하게 되고, 가만둘 수 없죠, 발해는. 발해는 일본, 그리고 어디? 튀르크, 돌궐과 같이 연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최초로 일본에 이 교서를 보내가지고,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표방했었던 사람도 바로 문왕이 되겠습니다. 무왕 시기, 당과 대립했었구나, 장문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문왕 때가 이제 조금 중요하죠? 문왕 때 너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이 많아요. 포인트들이. 당과 친선관계를 맺었었대. 그래서 우리가 당나라로부터의 삼성육부 제도를 수용을 하지만 명칭은 다르다. 명칭은 다르게 우리가 조금 변경해가지고 수용을 했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는요, 중서성, 문화성, 그리고 상서성,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요렇게 불리는 세 개의 성이 있어. 삼성이 있고, 그리고 중국 당나라에서는 상서성 옆에 육부라고 하는 행정기구가 있어. 이호, 예병, 형공, 부자로 쭉 통일이 됩니다.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자, 문화성이 약간 어떤 안건에 대해서 발의를 하는 기구고, 그리고 중서성은 그것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 상서성은 집행하는 집행기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집행기구인 상서성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명칭을 다르게 사용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발해에서는 다르게 사용을 했냐? 파란색으로 할게요. 중대성. 문화성은 아예 이름이 비슷하지가 않아요. 다릅니다. 선조성. 그리고 상서성은 뭐야? 정정당당하게 집행을 해야 되니까요.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으로 이렇게 계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정당성에는요, 육부가 있는데 이 육부가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세 개의 부서로 바뀌게 돼요. 충인의 지예 신이라고 하는 육부의 명칭이 유교적 덕목으로 계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나라면 이걸 넣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 육부의 명칭이 유교적인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문왕 때도 학교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 학교 이름 뭐라고요? 방금 썼잖아. 선생님이 포스트잇이라도 쓰라 그랬잖아. 무슨 이름이야? 주자감이죠. 원래 중국에서는 국자감이라고 하는 유교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또 독자적으로 한번 바꾼 것이에요. 아시겠죠? 통치 제도만 중국의 당나라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이 중국 당나라에서는 장안성이 있어. 중국 수나라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이라 그랬었잖아요. 장안성을 모방해서 우리가 상경성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주작대로라고 하는 길도 만들게 됩니다.
요런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당나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당과 신라랑 친선 교류했다라는 거 어떻게 또 알 수가 있냐면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신라로 가는 길, 발해에서 신라로 가는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반도니까. 그 길이 신라도라고 하는 길이 있었고, 당나라에서는요, 이 요동 쪽에 발해민들을 이제 재워주고, 발해민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관청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발해관이 되겠습니다. 발해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왕 시기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당과 신라랑 지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선왕 때는 해동성국으로 불리게 됐다. 요 정도만 알아도 시험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포인트를 조금만 더 짚어준다면, 신라랑 발해. 문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문화. 불교에서 분명 한 문제가 나올 거야. 우리가 어제 풀어봤던 시험 문제에서도 원효, 의상, 해초 계속 나왔었죠. 그 신라의 승려가 대표적인 승려, 원효대사, 그리고 의상, 그리고 해초가 있었고, 발해에서는 인물 이름보다는 이 불교 문화재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두 부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불병좌상이라고 해요. 이불병좌상 뿐만 아니라 뭐 석등, 구구려를 계승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 뭐 기와장이라든지 기와, 그리고 온돌, 이런 것들은 구구려를 계승한 문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원효대사가 당나라에 가요, 못 가요? 당에 가지 않아요. 의상은 당나라에 가요. 해초는요? 인도를 가요. 그렇지. 너 어제 이거 정말 기억에 남았었구나? 자, 그래서 해초는 인도에 간다. 원효는 당나라에 감으로써 무엇을 원효는 당나라에 가지 않고 해골물을 마시고 나서 깨달음을 얻잖아요. 내 마음을 정신과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일심사상이죠. 이거 화 무슨 종이에요? 그렇지. 화쟁종이에요. 화쟁사상. 그리고 의상은요? 그렇지.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화엄사상. 아미타 신앙이 원효고요. 나무 아미타불이 원효고, 그리고 관세음. 그렇지. 관세음보살이 의상인 거야. 관음보살. 자, 그리고 해초는 무슨 책을 남겨요? 왕래했어요. 5나라를. 그렇지. 인도를 가면서요. 천축국이 인도죠. 앙호 천축국 전을 통해서. 요거 왕포중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요. 여기에서 틀려가지고 아쉽게 100점 놓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문제도 놓치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발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불병자상, 요거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통일신라 해가지고 선생님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가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통일신라 때 성장하고 있었던 진골 세력 외에도 성장하던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을 두 글자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렇지, 호족이라 그래요. 지방 호족 세력들. 예를 들면은 뭐 견훤, 양길, 궁예, 장보고 다 호족 세력이었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호족의 기반이 되었었던 게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뭐야? 그렇지, 풍수지리설과, 그리고 뭐가 있었어? 선종이 있었어. 선종의 대표적인 게 승탑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승려의 사리를 넣어놓는 게 승탑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요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남북국 시대도 한번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박수!